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낮에 모여있습니다. 온더스포츠 20회. 오늘은 프로야구 해외 축구 소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로운 코너가 드디어 오늘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온더스포츠 2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더스포츠 20회입니다. 오늘 모처럼 조금 인원이 늘어나서 4명이 나와 계시군요. 박김찬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효석 A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우석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일은 바쁜 거 좀 마무리가 잘 됐나요? 예, 저번에 과제 때문에 네. 바빠서 못 왔는데요. 네. 예, 어저께 시험 마지막으로 끝나서 이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얼굴이 확 폈네요. 아주. 오늘 우석 씨랑 효석 씨 반팔을 입고 왔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그러니까 5월밖에 안 시간이 됐는데. 많이 흘렀구나.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들어왔을 때 겨울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희 20회 맞이했습니다. 네, 20회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치면은 5개월인데,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19회를 하고, 금방 모였어요, 이번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예, 좀 땡겨서, 어허. 이번 주에 시간들이 다 빈다고 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금방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마리 코너지 그냥 오면서 생각해본 네. 내용인데, 예. 뭔가 하나 이름 정해놓고 하면은, 예.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보고 재미없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새로운 코너를 들고 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 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오늘 프로야구 얘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4일 토요일인데 주중 4경기가 지금 펼쳐졌고 어제부터 주말 3연전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 시리즈. 그러네요. 내일 네. 빅매치가 좀 있죠.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것 LG가 NC에게 시리즈 수입을 당했습니다. 아낌없이. 와! LG는 역시 사랑이군요. 수입이 뭔가요? 이제 3연전씩 경기를 치르잖아요. 3연전을 모두 다 이기는 거죠. 수입했다 네. 하고 2경기를 이기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축구와 다르게 야구는 연전을 펼치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보통은 한 번은 이기는데 그러니까 원정에서라도. 이 창단 첫 승을 LG가 NC에게 선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창단 첫 이번에 수입을. 첫 수입. 효석 씨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아요.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막 보고 있는데. 네. 야. 경기를 직접 라이브로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고. 네. 아니, 다 가서 TV 보진 중계. 않았겠죠. 마산구장인데. 중계를 많이 한 거죠. 보다가, 이제, 첫 경기는 져서, 그래. 원래 잘 주니까, 줄 수도 있지. 홈이잖아요. 그리고 네, 마산 홈이니까. 2경기가 남았으니까.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페이스북 난리 나고 막, 주변 지인들로부터 네. 2글자 카톡이 정말 많이 왔어요. 수입. 수입? 네. 저는 시옷 띄우고 이런 건 줄 알았어. 수입. 논리는.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 경기는 또 8대1로 져가지고, 할 말도 없고. 네. 이제 주키치 끝났네요. 그래, 주키치가 요즘 부진하지. 다 인정하는 발언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화 개막 13연패 했을 때 한화 팬들 멘붕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번 LG의 수입이. 하나 팬들은 멘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연패 가지고 멘붕하지 않고요. 마킹하려고요. 이재학 선수랑 이태양 선수 마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번에 수입도 수입인데 NC전 4연패가 됐어요. 지난번에 창단 첫 승하고 맞물려서 쭉 봤더니 이번에 소위 전리품
LG가 NC에게 베푼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해보게 봤더니 창단 첫 승을 일단 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첫 경기 내주면서 NC 9연패를 탈출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네. 아, 거기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죠. 네. 9연패가 탈출됐고 NC의 첫 3연승, 창단 첫 3연승을 만들어줬고요. 첫 시리즈 수입. 거기다가 5월 2일에 승리를 하면서 2차전 이기면서 한화를 제치고 NC가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LG 대단합니다. 거기는 아담 시즌 첫 승 안겨다 줬고요. 이게 그렇죠. 에이스 중에서 이제 외국인 트리오 첫 승이고 김태군의 데뷔 첫 홈런. 아, 이거 진짜 가슴 아팠는데. 아, 소리가 진짜. 김태군이 왜 인터뷰 하나 했어요? 아, 컸어요. 김태군이 근데 LG전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역시 LG를 나가면 탈지 효과가 탈지 효과. 제대로 나온다는. 네. LG전을 참.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경기에서 8득점을 하면서 NC 한 경기 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다 껐습니다. 네. 이재학 선수 지금 LG 킬러로 네. 통산 3승인데 다 LG전이야. 이재학, 이태양 선수가 제 평가가 되었죠. 네,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태영 선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예전에 유창식이 LG 킬러 소리 나왔는데 작년에 한 번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통산 진짜. 8승 중에 5승이 지금 LG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때 그렇게 했었고. 평균 자책도 압도적으로 예, 높은데. LG가 좀 약팀들한테 사랑을 베푸고 네. 강팀들한테는 또 막 이렇게 의협심을 발휘하는 뭐 축구로 치면 리버풀과 같은 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4위 안에 못 들고. 그러니까요. 항상 가운데 중립을 지키며 사실 이런 NC 팀한테 정도는 좀 밟아주고 가야 4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해도 위닝 시리즈는 가지고 가야, 아, 요즘 삼성, 두산, 기아 다 세가지고. 예. 뭐 전에 기아전도 그랬고 막 피 터지는 혈전을 펼쳤잖아요. 예. 팀들을 상대로 거기서 힘 다 쏟아붓고 그다음에 NC나 하나 만나면은 좀 가볍게 갈 수도 있는 경기인데 가볍게 가다가 그냥 다치고 참 의리입니다. 의리. 좀 비효율적인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5위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NC한테 털리는 거 보고 역시 4강은 어려운 팀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순위에 4개 팀이 예. 아마 올라가지 않냐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슬슬, 이건 다행히도 DTD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에서 끝나는 아. 그 사실 LG의 DTD는 6월부터 시작이 돼야 최근의 흐름에 맞는 건데 그렇죠. 지금 벌써 DTD가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게 애초에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가 요새 반팔 입고 온 게 괜히 반팔 입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석 씨 DTD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과학 시간 때 졸았군요. DTD. DTD는 과학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DTD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UTU.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김재박 감독이 어느 팀 시절이었죠? 현대 시절이었나? 네. LG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내려갈 팀은 내려갑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가 현실이 되었고 네.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네. LG가 예전에 상위권에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즌 초에는 봄쥐라고 해서 봄만 되면 이 팀들이 봄엔 막 날아다녀요. 어. 그래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좀 쌀쌀해진다 싶으면은 이 팀도 같이 쌀쌀해져요. 네. 다시 쭉 내려가면서 남자의 결국은 팀이네요, 남자의 네. 결국은 5, 6, 7, 8위에 머무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어서 이게 과학적인 뭔가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증명이 되더만요. 사실 작년에는 6월 한 중순 그때까지 LG가 5할 승률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5할 깨지지 않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번은 좀 너무 빨리 5할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어제 네. 김선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5할은 지켰습니다.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참, 네, NC전이 워낙 충격이 커가지고, 네, 그 이후로 지금 야구를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정도군요. 어허. 하지만 어린이날 시리즈 보통 LG가 강했으니까 네.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일단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는 걸 네. 이번에 알았어요. 예. LG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화 NC에 밀리며 꼴찌로 지금 추락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김영민 투수가 선발 등판이 아주 성공적으로 김영민 끝났어요. 선수가 항상 선발 등판 할 때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해요. 얘가 긁히느냐 안 긁히느냐. 예. 그래서 안 긁히면 대패를 하고 긁히는 날에는 아무도 못 칩니다. 음흠. 어제는 긁히는 날이었다는 거. 레이에스를 상대로 그러니까요.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크죠. 그 레이에스를 상대로 3점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예. 어제 그 이한기 선수의 개구리 점프를 하면 안타를 때려넣는 모습을 보고 이 농민의 힘은 살아있구나. 특이한 선수들 많아 하나. 대단한 것 추승호, 같습니다. 이양기. 그 지난 주중 경기 때 한번 나왔잖아요. 예. 롯데를 상대로. 아, 예. 예, 김태균의 삼진 2타점. 그죠. 롯데 그 실책 2개. 그렇죠. 그래서 김태균 삼진 당했지만 그 과정에 2타점 올렸다는 거. 하나는 역시. 재미난 팀이에요. 김태균 선수 32경기 연속 출루 중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송창식이 불펜 투수 중에서 가장 많이 던졌더군요. 어제도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으로 간 걸 보자면은 네. 송창식 선수가 진짜 노예 생활 하듯이 빡시게 던졌고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유창식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송창식을 버금가는 많이 나와요. 공을 던지고 공을 던졌더라고요. 사실 뭐 그래서 로테이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선발진에서는 이미 이탈이 된 것 같은데 요렇게 가면은 그 뭔가 페이스를 끌어올리기도 전에 퍼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단은 어제는 이겼으니까요. 네. SK 당연히 밀릴 거라고 봤는데 첫 경기를 그러니까요. 잡았어요. 레이에스라서 첫 경기는 뭐 잡히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운 좋게 잡았고 그 최근에 뭐 롯데 지난 3년전 위닝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내용 면에서는 뭐 수비들이 이런 수비를 언제 우리가 했었나 할 정도로 수비에서 좀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내야의 안에서 외야는 아직까지 답이 없고요. 그래서 뭐 아직 9호선 그 꼴찌 라인을 달리고는 있지만 9호선. 뭐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려보면 설레발일까요? 최진행 선수가 5월에 통산 기록을 보니까 5월에만 특히 강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따뜻할 때 이 친구가 잘하는데 사실 그저께 첫 홈런이 나왔고 첫 홈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정말 삼진행의 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었죠. 근데 네. 어제 홈런을 때리고 활약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나 이제 최징현만 살아나면 3, 4, 5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화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지금 이슈 큰 거 중에 하나는 넥센이 1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넥센 팬은 없습니다만 전 넥센 팬이 되고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좋아요. 최근 11경기 10승 1패. 그래서 특히 삼성 대구 3연전 원정에서 수입을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진짜 삼성은 수입만은 막아보고자 9회 5승환까지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5승환도 맞아 나가고. 근데 뭐 손승환 또 그때는 또 비슷했고 예. 좋아요. 올해. 대단합니다. 연경학 감독 체제하에서 예. 좀 팀들이 좀 젊은 감독이 와서 그런지 좀 뭔가 팀이 젊어졌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뭐 3, 4, 5번 클린업 트리오하고는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진다는 그렇죠. 그런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참 그게 원래 하나 거였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 수비가 참 저는 돋보이더라고요. 강정호 선수랑 네. 서건창 선수 키스터 콤비가 MLB급 수비들을 보여주면서 이 팀은 뭔가 드디어 이제 뭔가 색깔을 짜임새가 가져갔구나. 자기 팀만의 색깔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타선에서 LPG4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성열, 유한준, 김민성 다 잘 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마운드 나이트 듬직한 에이스죠. 김병현, 베네켄, 강윤구까지 김영민도 5선발 치고는 사실 승리는 없지만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뭐 손승락도 세이브 1위. 세이브 1위로 네. 잘 달리고 있고 송진영 선수도 뭐 고향팀 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고 송신영 어제 세이브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태 좀 잘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LG 때도 그닥 기대에 못 미쳤죠. 네. 재미있었던 게
사실 김병현하고 베네켄 이 두 선수가 삼성전 선발로 나왔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로테이션을 좀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이건 좀 추측인데 김병현, 베네켄 선수가 삼성전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거든요. 평균 자책이 12.60, 막 8.31 막 이러는데 예정대로 갔으면 삼성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등판을 미루면서 베네켄을 어제 기아전에 냈고 결국은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김병현을 오늘 또 기아전에 내거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표적 선발이죠. 그렇게 좀 로테이션을 좀 꼬아가면서 결국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 예. 뭐 일단 시즌 초라서 뭐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좀 시즌 끝까지 가면은 좀 그동안 항상 1, 2, 3, 4위가 거의 고정 자리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네. 넥센이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네. 야구판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 지난 7회인가요? 게스트로 출연했던 박종현 씨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박종현 씨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올해 넥센은 2009년 기아가 우승했을 당시 그때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로페스 구톰슨 외국인 원투펀치 지금 이제 나이트 베네켄 있고 그때는 NCK4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LPG4 마무리에 유동훈 버티고 있듯이 손승락이 있고 뭐 이런 어떤 포지션 자체가 2009년 기아의 향기가 나지 않느냐. 대입은 잘 하셨네요. 라는 박종현 씨의 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구장이 지금 1, 2차전 다 매진이랍니다. 기아전. 목동구장 그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잘 나가고 많이 있어요. 안 가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 롯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 넥슨한테 수입 내주고 어제 롯데한테 화풀이를 제대로 했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화풀이다라는 느낌. 어제 1회에만 7득점. 그러니까요. 고원준을 1회에 그냥 끌어내려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맞아 나갈 수가 있지? 신기했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어제도 뭐 역시 뭐 배영섭, 박한희는 최강의 테이블 세트였고 지금 규정 타석 미달자까지 포함해서 3할 타자가 무려 7명. 삼성. 엄청나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어제 그게 1회 7득점이 12년 만에 나온 기록이래요. 이야. 팀에서는. 롯데가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게요. 롯데가 지금 하나 NC 꼴이 되고 있네요. 지금 실책이 거의 NC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새. 요새 네. 뭐 롯데 실책 얘기만 나오면 문규현 쪽, 뭐 조성환 쪽 그쪽 계속 화면 나오고 네.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3경기 연속 3실책 경기를 했고 지금 최근 5경기 12개 실책. 수비 잘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그러게요. 그래요. 뭐 박기혁, 문규현 이런 선수들 그런 실책하는 선수들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수비가 팀 성적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고 지금 저는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마무리가 없잖아요. 정대현 선수 2군간 이후로. 네네. 요즘 강영식, 김사율, 이명우, 김성배 이 4명이 순서도 없고 막 나오죠. 막 나와요. 막 나와. 진짜 뭐 순서도 없고 어떤 땐 나왔다가 원포인트만 하고 내려가고 어떤 땐 뭐 한 3이닝 던지고 김시진 감독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돌려막기를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이기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브론세이브가 워낙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SK 박희수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만약에 SK가 이기고 있었으면 이만수 감독의 성격상 바로 마무리로 투입했을 텐데 어제는 일단 기회가 없었고 잘 할까요, 박희수? 뭐 하던 게 있으니까 잘 하지 않을까요? 뭐 오래 쉰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박희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올해 SK가 참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뜩이나 안 있어요. 좋은데. 정우람도 없고. 네. 무조건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예. SK 상황. 오늘 박희수 이번 주말에는 뭐 한번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위압감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기아 두산 사실 이 두 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인데 여기에 지금 팬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할 좀 얘기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우석 씨 기아 두산. 뭔가 이슈 메이킹. 기아가 롯데와 더불어 가장 팬이 많은 팀인데. 엘로키 이렇게 세 팀이 제일 많은데. 가장 치어리더가 예쁜 팀이 어딘가요? 그건 어디죠? 호불호가 갈릴 텐데 요새는 호불호 갈려요. 창원, 롯데, 그다음에 뭐 LG 정도, 뭐 그 정도 근데 주목받는 홈 분들이 경기 계신가요? 가야지 치어리더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정 팀들도 치어리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좋구나. 야구를 보시려면은 뭐 홈 어웨이 상관없이 보신다 그러면은 뭐 치어리더 따라서 잠실 경기는 챙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치어리더? 그 요새 그 인기 많은 치어리더들 많잖아요. 뭐 그 롯데 뭐 박기량 씨라던가 아니면은 롯데에 있다가 이번에 NC로 넘어간 김현정 씨라던가 그다음에 LG 강윤희 씨라던가 뭐 그런 유명한 치어리더들 많기 때문에 요즘 그 세 명이 제일 잘 나갑니다. 핫합니다 요새.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검색해보세요. 네. 거기서 제가 선택해서 이제 가면 그쵸? 네. 아이 꼭 그렇게 선택지를 3명 준 게 아니고 선택한다고 네가 뭘 하겠냐.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고. 하는 거죠. 뭐. 항상 남자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명의 스타일은 다 다르니까 예. 취향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네. 근데 뭐 기아가 이번 주에 원정 경기 14연승이 있었는데 두산 넥센전 중요하다고 했는데 2승 2패로 지금 딱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린이날 빅매치 내일 만끽하시길 바라겠고. 어제 그 시구자가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클라라가. 제가 그건 안 해요? 제가 그게 티켓이 생겼었어요. 아, 정말요? 사실. 근데 네. 어저께 보충 수업을 교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보충 수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딱 스포츠 뉴스 뒤져보다가 그 경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동영상이 뭐 시구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어휴. 그래서 야구장을 직접 찾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두산이 그저께 강예빈 와 했는데 어제 클라라 나고 완전 올킬. 네. 가고 싶더라고요. 야구장은 후끈하게 아름다운 만들었습니다. 곳입니다. 네.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야구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축구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4강 신화의 주역 경기도청의 김지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컬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해외 축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팀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전북 두 팀이 살아남았군요. 네, 좀 의외로 리그에서 포항이 좀 잘 됐으면 올라갔던 좋겠는데 포항이 떨어졌어요. 좀 안타깝게 마지막 경기에서 좀 삽을 푸는 마지막 경기는 아니고 마지막 전 경기에서 삽을 폈군요. 네.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 떨어졌고 좀 괜찮았는데 한간에는 뭐 이게 토종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시아 무대에서는 그렇죠. 아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시종일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힘들구나 역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뭐 일단 리그에서는 좀 괜찮으니까 포항 수원은 뭐 리그에서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전북은 역시나 닭공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 발리 이동국님께서 항상 위기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뜬금발리.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 뭐 득점 없이 비겼지만 16강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 서울이 의외였죠. 서울이 리그에서는 이제 막 겨우겨우 1승하고 뭐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올라갔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군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갔다라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제 두 팀이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좀 결승에서 만나거나 하는 뭐 챔피언스리그도 독일 팀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팀들끼리 하도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16강 진출을 보니까 이번에 태국에서 처음으로 16강 진출팀이 나왔어요. 이번에 서울하고 2대2로 비기면서 극적으로 중국 팀, 일본 팀을 3, 4위로 밀어내고 태국 팀이 올라가게 된 게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변으로는 중국 팀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 가장 많이 일본 팀이 올라갔다고 하죠. 가시아 레이소 빼고는 다 전멸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시아 레이소라고 전북하고 붙는 거잖아요. 16강이 전북 대 가시와 레이솔. 그래서 전북이 좀 쳐발라주고 아 일본이 8강 중국한테도 밀리는 거라 8강 팀 전무 이 사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일본 팀은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좋네요. 아주 좋은 방향이에요. 네. 서울은 베이징 중국 팀하고 만나는군요. 베이징 은근히 강하더라고요. 아무튼 두 팀이라도 좀 남아서 다행이니까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넘어가겠습니다. 4강 2차전 경기가 이번 주 중에 있었는데 역시나 스페인 팀들이 1차전 대패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변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이겼지만 3대 0이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한 골이 모자랐습니다. 막판에 너무 늦게 터진 것 같아요, 골이. 그러게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16년 만에 결승 진출. 골키퍼가 대단하더만요, 도르트문트. 다 잘해요. 막아내더만요. 예, 전력이 좋아요. 올해는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근데 도르트문트가 좀 저렴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 다 빼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요새 뭐 설들이 많죠. 레반도프스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미넨하고 바르셀로나 2차전. 바르셀로나 홈에서 충격적인 3대 0으로 또 패배를 당하면서 1, 2차전 합계 7대 0. 영혼까지 털렸다는.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막 자책골도 넣고 막. 진짜 이거 충격인 것 같아요. 희대의 충격적인 어떤 경기가 아닐까. 네. 와. 그 새벽에 이거 봤는데 혹시나 바르셀로나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 번째 자책골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 잤습니다. 하이켄스 감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페인이 원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특히 바르셀로나가 그 최강팀이라고 한 3년간 네. 군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 무너져가지고 전 근데 경기는 뭐 보진 않았는데 이미 펩이 나가면서 좀 그런 게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 빌라노바 감독 아래에서도 성적이 좀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빌라노바 감독이 중간에 종양 때문에 좀 팀을 나갔었잖아요. 네. 혹시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도 들긴 했는데 뭐 메시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펩 감독이 이제 쌓아놓은 걸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 나서 이게 이제 스페인의 시대가 몰락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넨이 대단한 게 4시즌 동안에 지금 최근에 3번 결승 진출을 했어요. 이번엔 우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절호의 찬스긴 합니다. 미넨이 이번에 아마 트래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 좀 딸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가 좀 발전을 하려면 네. 지금 분데스리가가 지금 유일신 체계잖아요. 미넨 유일신. 그래서 그걸 좀 깨는데 도르트문트가 좀 성공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신적으로 좀. 근데 뭐 점점 좋지 않을까. 그 유일신이 확고해지고 있어서 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하이켄스 감독이 뭐 트래블을 달성을 하더라도 뭐 쿨하게 나는 나가겠다라고 한 상태고 이제 가르디올라가 오면은 그게 더 부담이 클 것 같네요. 나중에 가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상 처음으로 독일 팀들끼리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고 장소는 웸블리 5월 26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팀이 이번 주말에 리그에서 만납니다. 네, 내일이죠. 이제 내일 새벽 오늘 밤이네요. 아, 오늘 밤인가요? 5월 5일 1시 반이니까 아, 그렇군요. 리그 32라운드 양팀 맞대결.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고 힘찬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2군들을 좀 많이 내보내지 않을까요? 아니, 일부러? 뭐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리그도 어차피 미넨이 우승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비밀 무기를 좀 감추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요 경기하고 이제 3주 후에 바로 또 진짜 매치가 있으니까. 뭐 2군이 나올지언정 이 경기 시청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4강 2차전도 바로 다음날 있었는데 첼시가 바젤 3대1로 이기면서 2승으로 결승 올라갔고요. 박주호 선수 안 나왔군요. 그리고 벤피카가 1차전 0대1로 졌는데 홈에서 3대1로 페네르바체를 이기면서 올라갔습니다. 벤피카는 30년 만에 결승에 올라갔대요. 유로파리그. 그래서 첫 우승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5월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결승전이 있군요. 첼시 지금 토레스가 유로파에서는 잘 나가니까 네.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뭐 첼시가 지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벤피카도 만만치 않아서. 근데 사실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데랑 네.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무게감은 첼시 쪽에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면 이번에 무관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름 있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첼시 쪽에서 좀 비중이 좀 쏠리는 것 같네요. 저는. 박주호 선수 아쉽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을 여기서 그만 접고요. 아까 예고했던 새로운 코너 5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코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박김찬 PD의 카더라 통신. 아, 이거 제목 누가 지은 겁니까, 이거? 대충 지었다는 거. 제 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카더라가 뭔가요? 카더라? 뭐뭐 했다 카더라. 처음 들어보셨어요, 카더라? 그런 건가요? 저 아우, 영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되게 순수한 영혼이셨네. 저 영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이거 했는데, 그런 거였구나. 박힘찬 PD의 카더라 통신. 또 잘 키우셨네. 연애 찌라시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 뭐뭐 했다 카더라. 썰들만 모아놓고. 예. 어차피 그냥 뭐 방송 내용에서 녹아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썰들만 모아놓고 해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새 시즌 그 축구 쪽에서는 또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해외 축구는 슬슬 이적 시장 문도 열리기 전에 뭐 누가 어디로 간다 카더라. 뭐 어느 감독이 어디랑 계약을 했다 카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축구 쪽 이야기로 한번 모아보고 나중에는 뭐 축구 외에도 뭐 김연아 선수가 뭐 했다 카더라. 뭐 손현재 선수가 뭘 했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선수들에게도 그러한 썰들이 있으면은 예. 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일단 얘기를 해보고 아니 말고 맞으면은 이게 맞았구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더라가 참 우리나라 말이 여기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뭐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뭐일걸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 말 조심하면서 해야겠네, 이 프로. 네, 일단은 뭐 카더라라고 해서 막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골라내면서 그래도 뭔가 나중에 이게 카더라지만 이게 확실히 뭔가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위주로 골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가수 에미넴 아시나요? 예, 알죠. 에미넴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신나게 그 동료 가수라든지 유명인들을 신나게 까다가 뭐 온갖 욕설에 까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던지고 싹 빠집니다. You know, I'm just playing 뭐 이러면서 에이 알잖아 장난 한번 쳐봤어. 그런 거라.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네요. 네. 그래요. 오늘은 일단은 축구 쪽의 카더라를 모아보셨다고 하는데 출발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지금 일단은 가장 큰 온리 원? 스페셜 원. 스페셜 원. 네. 그렇죠. 뭐 원이 이렇게 많아. 아무튼 무리뉴 감독이 계속 뭐 팀을 떠난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무리뉴 감독이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최근에 뭐 파리 생제르맹도 있었고
첼시도 있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요번 주 중에 나온 내용으로는 첼시로 뭐 3년 계약을 한다 하더라. 그런 어허. 얘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첼시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만 체제 하에서 그렇게 오래 버틴 감독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무리뉴 감독이 2년 버틴 감독은 유일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 구단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 거면은 첼시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로만도 무리뉴를 인정하고 수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또 어디서 보니까 또 무리뉴 감독은 또 부인했다고 또 그런 게 뭐 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야 너 어디 이직한다며 하면은 당연히 아니야 나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럼 뭐 누가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긴 그런- 나올 얘기다 보니까 사실 무리뉴가 첼시에서 잘했고 레알에서도 잘했는데 단지 이제 레알에서 챔스 우승만 못한 게 좀 오점으로 그렇죠.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알이 그 몇 년 동안 16강에서 계속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늬만 우승 후보로 계속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 4강. 4강, 예, 계속 4강에 계속 갔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좀 5점 아닌 5점인 것 같은데 그 코파델레이도 네. 우승시켰고. 그러니까요. 바르샤도 계속 지다가 이제 꺾고 예. 무리뉴 오면서 이제 꺾고 그래서 그러니까 레알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 구단주 외에도 경영진이나 이런 데에서 간섭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진짜 무리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첼시 복귀하면은 지금 뭐 맨유, 맨시티 거의 그런 투탑 싸움인데 다시 첼시가 올라가서 그 빅4, 빅3 이런 구도를 다시 형성이 되면은 좀 재미있는 리그가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스날 팬으로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되면 베니테스는 또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 그렇죠. 비정 상황에 항상 첼시 히딩크가 아니라 무리뉴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흥민 이적설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뭐 이전부터 뭐 계속 달궈지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점점 이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얘기가 굳어지고 있는 썰 중에 하나가 이제 손흥민 썰이죠. 예. 그래서 도르트문트냐 아니면 토트넘이냐 뭐 이전에 뭐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날 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진짜. 뭐 AC 밀란 뭐 어디 여기저기서 막 다 관심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도르트문트랑 토트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얘를 꼭 데려가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가레스 베일이 언제 나가느냐. 베일 선수가 언제 나가느냐. 근데 나가긴 나갈 것 같고 나가면은 이 빈자리를 메꿔야 할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지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손흥민이 가격도 괜찮네 해서 토트넘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이적설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디론가 갈 것 같긴 합니다. 맨유냐 아니면은 뭐 미네이냐 아니면은 뭐 레알이냐. 최근에는 뭐 레알 행 쪽으로 많이 기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골이나 넣었던 엄청나게 도르트문트를 처발리게 만들었던 장본인 손흥민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막 엄청난 가치로 해서 이 선수가 아니면 안 돼서 거금을 들여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기존의 팀들의 핵심 멤버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체할 자원으로서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핵심 자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단은 그 두 팀으로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에서 시즌을 좀 더 보내고 워낙 도르트문트가 뭐 도르트문트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가 전체적으로 재평가가 되면서 리그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들이 있어서 도르트문트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도르트문트에서도 지금 뭐 괴체라던가 훈메스라던가 뭐 레반도프스키라던가 지금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서 예. 뭐 미넨으로 다 흡수가 된다더라.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도르트문트가
그 선수들 잡아놓을 수 있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흥민이 가서 마땅히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런 의문도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증거로 해서 그렇다면 토트넘으로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이적 시장 뚜껑이 열리면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주목되는 그런 내용이 그럼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남을 가능성은 그닥 없는 거의 건가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구단 쪽에서도 손흥민을 이제 팔으면서 그렇게 생긴 돈으로 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이렇게 싸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3년 동안 봉사했으면 잘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 그리고 팀이 올해는 특히 뭐 반더바르트라던가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활약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왔던 건데 워낙 수비진이라던가 미드필더진 쪽이 많이 안 좋아서 과연 다음 시즌에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이적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분데스리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토트넘 가도 어차피 도르트문트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이제 티켓 거의 아마 단골 손님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일단 챔스 티켓이 가장 또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4냐 빅5냐 그 갈림길에 선 팀이니까 아무래도 좀 챔스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보다는 그래서 경험적인 면에서 뭐 일단 적응 문제도 있고 적응 문제도 뭐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근데 독일 리그가 참 거기에 있어서는 유리하긴 한데 일단 도르트문트 사정이 지금 감독도 이적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차라리 뭐 보야스 감독 밑으로 들어가서 젊은 감독 밑에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선수 본인은 토트넘을 더 원한다는 그런 보도를 뭐 EPL이 좀 매력적이긴 하죠. 재밌긴 한데 또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또 EPL 인기가 많으니까.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도르트문트 가더라도 도르트문트를 갔으면 좋겠네요. 미넨에선 안 불러주나요? 미넨이 미넨은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워낙 경쟁자가 많으니까 좌 리베리 우 로벤이니까 뭐 거기서 부른다 해도 자기가 네. 갈까요? 그게 좀 네. 거기에서 더 모은다고 하는 미넨이 요즘 막 설들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죠.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 끌어모으는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끌어모아서 감독은 펩. 우와, 장난 아닌 거죠. 유일신 그랬는데 우승 못해. 유일신 체제가 더 확고해지는 그래서 그런 한간에서는 미넨이 너무 이렇게 끌어모으니까 지금 네. 그 라리가도 레알하고 바르샤가 그렇게 끌어모으면서 거의 투탑. 그리고 밑으로는 완전 다 심한. 재미가 없어졌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그가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최근에는 성적이 또 그렇게 챔스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독일 리그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좀 묻히긴 하는데 지동원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동원 선수는 최근에 좀 생명 연장 아니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리는 골들을 터뜨려주고 있어서 네. 아마 아우그스부르크가 잔류를 하면은 거기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뭐 최근에는 뭐 SC 프라이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오퍼가 온다 더라 오라는 하더라. 팀이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독일에서 일단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EPL보다는 분데스리가가 더 지동원 선수에게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독일 팀으로의 이적이 좀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고요. 뭐 선데랜드 감독도 이제 바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선데랜드 복귀보다는 그렇게 분데스리가에 남는 거 아니냐 하더라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크더라를 말미에는 항상 강조해 주시는군요. 코너명이니까 뭐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강등이 확정된 QPR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정신 없을 네. 거예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생존의 싸움이 여기 이제 슬슬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에서 온 로잉 레미가 가장 먼저 탈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행선지는 뭐 아스날이냐, 아스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 괜찮은 것 같지 않은가요? 근데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 보면은 파브레가스가 떠난 이후 이제 좀 찔러주는 사람 선수가
거의 지금 로시츠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로시츠키 공미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에 걸려 있는 선수가 파브레가스가 다시 복귀한다는 설도 있고, 그런 설도 있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로잉 레미 가면 이제 탑으로 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포돌스키가 다시 뭐 페네르바체나 이쪽 타 리그로 이적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로잉 레미가 들어가고 뭐 파브레가스도 복귀한다면은 뭐 그렇게 복귀하게 될 거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벵거 감독이 또 특히나 프랑스 출신 선수들을 그렇죠. 아끼기 때문에 또 로잉 레미가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자르 선수 강제 전성기를 맞이한 세자르 선수가 강제 전성기. 네, 이번에도 아스날 연결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골키퍼 아스날 쪽에 골키퍼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제 전성기를 맞이한 세자르가 뭐 다른 뭐 AC 밀란이라던가 뭐 여기저기에서 다시 뭐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스날이 일단은 뭐 영국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런던이니까 아스날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네, 전 느낌이 아스날로 들죠?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QPR에서는 유일하게 살림꾼 역할을 했던 선수가 세자르 선수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메인 제나스라던가 뭐 그라네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등시 뭐 자유계약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선수는 뭐 자유의 몸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팀들이 있을 것 같고 박지성 선수가 최근에 이제 카디프 시티로 임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에는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팀 아니면은 뭐 그런 중동이나 뭐 이런 K리그 얘기도 있었고 타 리그로 이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유럽에 남는 걸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EPL 쪽에 이제 잔류가 할 수 있으면 잔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들 다들 희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요번에 승격이 확정된 카디프 시티로 임대설이 나왔고 이제 그 조건이 박지성 선수 주급이 좀 센데 이 주급을 이제 QPR하고 카디프하고 나눠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QPR이 이제 2부 강등이 되면은 나가는 주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재정 상태를 맞추려고 할 거고 박지성도 그런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가면 김보경 선수하고 같이 뛰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네. 김보경 선수가 요새는 중앙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박지성 선수는 뭐 좌측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카디프가 국민팀이 되겠군요. 그렇죠. 국민팀이 이제 카디프 스완지 이 웨일즈 팀 근데 두 팀이나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가면 이제 기성용 선수랑 박지성 선수 이제 완전 더비. 그렇죠. 뭐 그것도 볼만할 것 같고요. 되게 재밌을 뭐 것 같아요. 일단 김보경 선수랑 같이 뛰게 된다면은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하면서 다음 후계자 뭐 박지성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누가 될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 선수를 지목하면서 그 중에 이제 김보경 선수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난 반댈세. 그래서 뭐 카디프 시티에서 김보경 선수가 지금 13번 달고 있는데 그것도 뭐 박지성 선수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국가대표에서도 7번을 달았던 게 박지성 선수의 뭐 대체자다, 후계자다 이런 얘기 때문에 달았었던 것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뛰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볼만하고. 것 같네. 그래서 정말 카디프 시티가 팀 인기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옵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딱 갔는데 감독이 기용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아예 죽을 듯 센데 써야죠. 불길한 예감을. 네, 일단은 그런 경험적인 카디프 시티가 거의 처음 승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 이거는 작년에 QPR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네. 설득력이 있는. 경험이 필요한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박진원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QPR에서 했던 역할인데 누구죠? QPR 선수 중에 중앙 수비수 시즌 중에 삼바 메이저리그 사커로 감독으로 토론토 넬슨. 감독으로 탁월한 성견지명이었습니다. 네. 한테는 그런 카더라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희망은 빨리 카디프 시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날두가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맨유하고 레알하고 참패했을 때 퍼거슨하고 뜨거운 포옹 하면서 이걸 호날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네.
그 카더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호날두를 데려갈 거면 얼마를 내라. 그래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맨유에서는 거기에 약간 싸게 하면서 우리 난이 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레알에서는 난이 싫어. 줄 거면 치차리터 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난이는 받기 싫다. 이게 점점점 이게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환경 조건은 맞잖아요. 퍼거슨 감독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날두가 맨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레알의 정내미가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는 맨유에서 했던 게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의 이제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호날두의 맨유 복귀설이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게 아닌가. 난이가 이렇게 쩌리 취급이 되는. 어쩌부터 이렇게 죽었나 몰라요. 우리가 항상 욕할 때는 진짜 박지성 항상 막 포지션 경쟁하면서 뭐 망난이니 뭐난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동종의 표를 날리고 있다는 얘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렇군요. 오늘 박힘찬 PD의 카더라 통신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를 했습니다. 뭐 괜찮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한 번에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적 시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축구 얘기 말고 다른 카더라도 한번 각자 한번 모아보죠. 다른 게 또 워낙 많아요. 네. 그렇죠. 너무 설들은 많은데 좀 약간 너무 뜬구름 말고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모아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님 말고요. 역시 끝까지 강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군요. 박힘찬 PD의 카더라 통신 앞으로도 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컬링 국가대표 경북체육회 소속 김민찬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스포츠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이 아니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더스포츠 20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신 나눠볼 텐데 우석 씨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축구가 아닌 쪽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수영 쪽입니다. 수영? 그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이제 훈련할 곳이 없다고. 왜요? 이게 런던 올림픽 지나면서 후원을 안 해준다고. 요즘 스폰서가 없어서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어쩌다가 지금 팀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박태환 선수가? 저는 이거 인천시청 입단했다고 소식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소속은 인천시청인데 팀에서 지원을 안 해주나? 근데 아시안 게임까지는 그러게요. 할 수 있는데 다음 올림픽은 뭐 좀 힘들다고 쳐도 냉혹하군요. 안타깝습니다. 기업들이 냉혹하군요. 아니 뭐 인천시청 들어갔으면 인천시청에서 그런 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요즘에 좀 상황이 나아진 게 삼성에서 이제 CF 모델로 이렇게 발탁을 했다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서 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나날이 되고 있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국민 영웅인데 그러니까 훈련장이 없다니. 그쵸. 김연아 선수도 그러지 않았나요? 김연아 선수는 이제 자비로 많이 했죠. 김연아 선수도 참 뭐 훈련장 문제는 많이 얘기가 나는데 이제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비슷한 게 뭐 링크장 태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피겨 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뭐 다 한 곳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훈련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없는 거는 뭐 수영이나 피겨나 뭐 아무튼 그쪽 종목들은 다들 같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요. 축구장은 그렇게 많은데. 그러게요. 야구장도 많고. 그렇군요. 제가 단신을 하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군요. 프로농구 원주동부 강동희 감독 가셨잖아요. 그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번 주 이충희 감독 선임이 발표됐습니다. 이충희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사실 감독으로서는 딱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동안.
그쵸. 창원 LG 감독이었을 때 첫 해에 준우승 한 번 하고 리그 준우승. 그 이후에 내리막 결국 성적 부진으로 재계약 못했었고 오리온스도 했죠. 오리온스 감독 잠깐 했으나 4승 22패 최악의 성적으로 개막 4개월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도 뭐 동국대, 고려대 감독도 했었는데 딱히 뭐가 없었고 그 대학 감독 시절에도 1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감독인데 원주동부에서 이번에 영입을 했을까? 제가 이충희 감독 취임 기자회견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구단주하고 이제 이충희 감독하고 그다음에 뭐 김주영 선수도 왔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이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감독이 선임이 됐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뭐 경험적인 면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이충희 감독 본인의 말로는 해설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최근 동안 몇 년 했죠, 최근에. 네. 이러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감독을 하더라도 그런 선수의 시각, 약간 좁은 한쪽의 시각만 갖고 이렇게 감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해설자를 하다 보니까 양 팀을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또 해설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분석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 동부 감독을 맡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구단 쪽에서도 그렇게 믿음, 신뢰감을 주고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실패한 과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감독 선임 소식들이 있는데 프로 배구에 우리카드 팀에 강만수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우리카드 팀이 사실 좀 생소한데 지난 시즌에 러시앤 캐시 원래는 이제 드림식스라는 팀이었는데 재정 악화로 러시앤 캐시가 급히 인수를 했죠. 예, 시즌 운영을 좀 맡아서 했는데 사실 러시앤 캐시가 이번 시즌 끝나고 사실 러시앤 캐시 성적이 좋았잖아요, 생각보다. 김호철 감독 지휘 아래. 그래서 과연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 우리카드와 러시앤 캐시가 이제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우리카드가 승리를 거뒀고 러시앤 캐시를 이제 우리카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가는데 강만수 감독이 부임이 된 거죠. 강만수 감독은 예전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시절에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만년 2인자였어요. 그렇죠.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 우승 항상 뭐 밥 먹듯이 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만년 2인자로 머물다가 강만수 감독이 결국 물러나고 재미났던 거는 그 후임이 바로 현대캐피탈의 김호철 감독이었는데 김호철 감독이 부임해서 현대를 결국 우승을 시켰죠. 삼성을 무너뜨리고. 예. 그래서 그런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이끌었던 러시앤 캐시 팀을 이제 강만수 감독이 이어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근데 강만수 감독도 이충희 감독하고 좀 비슷한 게 현대자동차 서비스 시절에도 우승을 못했고 그 이후에 캡코 감독도 잠시 맡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결국 재계약이 안 됐고 감독으로서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쵸. 현재 선수 시설에 굉장히 화려한 선수이긴 했으나 공통점은 있는 네, 거예요. 이충희 감독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김호철 감독과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올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고 또 한 가지가 러시앤 캐시가 우리카드와의 인수 경합에서 밀린 이후에 새롭게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돈 많은가? 러시앤 캐시 팀으로 배구단을 해보니까 괜찮았나 봐요. 계속 이제 하고 싶어해. 그러더니 러시앤 캐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팀을 창단을 해서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 8명? 8명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해요. 2순위부터 9순위까지. 그리고 기존 구단에서 이제 보호 선수 8명 외에 1명씩 지명으로 데려올 수 있답니다. NC가 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부터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초대 사령탑의 김세진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것도 사실 레전드지 않나요?
그쵸. 배구계. 신진식 선수랑 같이. 그렇죠. 그쵸. 김세진은 뭐 세계 무대에서도 그렇죠. 뭐 뭐였죠? 월드스타였나? 그때 그렇죠. 뭐 닉네임이 월드스타 그랬는데. 김세진 이런 식으로 네. 수식어가 붙었죠. 월드리그에서 너무 잘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김세진 선수 역시 그 단연간의 해설을 했던. 근데 재밌는 거는 코치 경험도 없고 지도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바로 감독으로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이것들이 의외의 선택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네, 뭐 물론 뭐 신생팀의 패기에 걸맞는 뭐 젊은 감독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과연 자, 뭐 아무튼 이충희, 강만수, 김세진 뭐 세 명 다 과거가 있고 또 완전 경험이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부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네, 새로운 바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팀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네. 러시안 캐시 뭐 스포츠팀 창단할 거면은 아이스하키트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이스하키는 돈이 안 되나 봐. 괜찮은데. 배구 일단 시작하는데. 아무튼 돈 많은 기업들은 많은 이런 스포츠 쪽에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더스포츠 20회였습니다. 새로운 5월을 맞아서 새로운 코너도 있었고 오랜만에 좀 많은 얘기를 좀 털어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반팔 기운을 받아서 많이들 놀러 좀 가세요. 술만 드시지 마시고 연애들 좀 연애도 하시고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도 하고 싶어요. 이 토요일 낮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오늘 뭐 누구 여자 만나러 간다 그러면 가 여기 온더스포츠 안 해도 가 이럴 우리가 텐데 대신 소식을 전해주겠죠. 저는 어차피 오늘 운동이 있어서요. 네. 운동하지 말고 데이트를 가라니까. 여자를 만나라고 치어리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토요일 뭐 저녁에 선택한 무슨 고민하지 운동을 말고. 합니까? 운동 소개팅이라도 하든지 토요일 저녁인데. 아이 그 우리가 시켜주든가.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재미난 주말들 보내시고 저희는 21회 때 이제 빠르게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